5년 3학년 3월 30번 지문입니다. 확실히 한 가지 이유가 있대요. 복제품이 잃어버렸대. 인간관계, 풍요로움, 그 다음에 친밀한 어떤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복제품이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현대 기술이 만들었기 때문이야. 복제라는 걸 너무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딸깍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위치 안 되죠? 복제품이란 게 의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발달된 기술에 의해서 대량 복제가 가능해진 것과 그냥 복제품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요. 복제품은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제품이 그 원본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연결, 풍요로움, 또 뭐 있냐? 친근함 같은 거를 상실시켰는데, 예전에도 뭐 상실시켰겠지만 전례 없이 상실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술이라는 것이 복제를 너무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예전에도 복제는 했어.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제의 방식,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복제 방식이 지금까지 결코 더 풍요로웠던 적이 없어. 복제 방식이 지금 역대 최강이야. 그리고 헤드 하나만 찾으라 그러면 메소 드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 복제 기술이 지금 최고조에 올랐어. 이것은 트루인 걸로 보인대요. 심지어 뭐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 상실의 의미가 어디까지 도달했어. 우리의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수단들,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 우리가 마음 쓰고 있는 것, 예술 작품을 복제하는 지금까지 중에서 정말 그 강력한 수단에 드디어 상실의 의미라는 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디스가 말하는 게 여러분 윗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 복제의 힘이 어떤 저런 예술 작품의 저런 성격들, 뭐 인간성, 풍요로움, 친근성 이런 걸 상실시키는 이 와중에도 기술은 더 발달하고 있다고. 이미 친근함만 쓸게요. 친근함이 상실되는 와중에도 기술은 발달해. 발터 베냐민은 유명하게 정식화했어. 이러한 상실을 아우라라는 것의 상실이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했는데, 아우라라는 것은 뭐냐? 상실된 거야. 기술 복제 안에서.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뭐래요? 기술 복제를 통해서 상실되는 저런 뭐 풍요로운 뭐 어쩌고 저쩌고를 다 통틀어서
아우라의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암시하길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카피될 수 없대요. 기계적 기술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한 1990년대쯤에 그는 썼대. 기술 복제가 도달했어. 어떤 스탠다드, 어떤 기준까지, 어떤 선까지 도달했냐면 그게 그 기준이 이제 허용해. 그게 모든 전승된 예술 작품들을 다 복제하는 걸 허용하는 수준으로 도달했고요. 그래서 뭐를 야기해요? 더 깊은 변화를 야기해. 대중에게 가하는 임팩트에. 이런 수준까지 도달했대요. 이슨 기술 복제 그리고 헤드 리치드는 왜 왔을까요? 1900년대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런 스탠더드를 향해서 접근해 가고 있다가 요 권역에 들어왔을 때 딱 여기에 도달이 된 거죠. 그럼 1900년대도 옛날인데 도달하려고 출발한 거는 더 옛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이니까 헤드 리치드가 된 거죠. 그리고 병렬은 이렇게. 맞죠? 복제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 깊은 사람들의 경험의 변화까지 일으켜. 그래서 어때요? 모든 작품 복제하고 이것이 이제 작품이 대중에게 주는 어떤 효과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대중과 예술의 관계가 인식적 측면에선 더 이상 옛날과 같지 않아. 어떤 중요한 가치를 전해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능력. 뭔 능력? 기계적으로 복제를 하는 능력이 대체합니다. 독특한 존재감을 뭘로 대체해요? 복제품의 다수성으로 교체해요. A를 B로 교체해요. substitute. replace는요, 기본적으로 물리적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를 뺐다가 그 자리에 낀다는 이미지가 명백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야 돼. 일단 빼야 돼. 그리고 껴야 돼. 근데 substitute는 어쨌든 교체하고 남은 결과의 그림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꼭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가능하지만 얘도 가능해요. 지금은 뭐 쓴 거예요? 마지막에 얘 쓴 거죠. 그래서 A with B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떠나서 내용상으로 뭘로 바꿨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 효과를 좀 더 상술해 주는 거죠. 유니크한 존재감을 복제의 다수성으로 그냥 교체 대체해버린 거죠.
이렇게 예술과 그 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 외에도 벤야민은 단언했어. 뭐라고 단언했냐? 기계적 복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전통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개입함으로써. 뭐에? 대상의 권위에. 전통의 그 짜임에, 그러니까 전통의 구조에 새겨져 있는 대상의 권위에 interfere with, 개입함으로써 전통을 파괴할 힘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얘는 모두 할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는 뭔가 중요한 예술이 전해주는 중요한 가치를 복제품이 우리가 못 얻게 했죠. 근데 어떤 측면도 있는 거야? 전통의 권위에 도전하는 힘도 있는 거야. 나쁘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전통에 대한 위협은 이중적이어서요. 대상의 존재와 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벤자민은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전통에 대한 위협은 이중적이었고, 그래서 대상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서 전통에 대한 위협은 이중적이라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의미로만 얘기하진 않았었죠? 근데 이 전통에 대한 권위감을 이제 수많은 그 복제품들이 사람들이 경험함으로써 뭐 좋게 나쁘게 얘기하면 아우라를 상실한 것도 되지만 그 아우라와 함께 있는 어떤 권위도 사라진다는 측면에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제품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명에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독점되지 않잖아.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어떤 귀족적이고 소수들만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을 제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의 평등화, 민주화에 좀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벤야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거기 넣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프랑크푸르트 학파 2세대의 공통점이죠. 어떤 개념을 말할 때 개념의 나쁜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준 것도 가져다 준 좋은 점도 공정하게 강조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용을 압축을 해봐라. 그러면 아우라의 상실, 이렇게 뭐로? 아우라의 상실은 예술작품의 아우라의 상실, 그냥 아트라고 쓸게요. 뭐 때문에 일어난 기술적 독서 때문에 일어난 아우라의 상실이 보여주었다. 복잡한 특징들을 뭐라는 점에서 그것이 바꿔놨어. 관계를
예술과 대중의 관계를 뭐하는 동시에 해방을 가져온 동시에 전통으로부터의 뭐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